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가슴 통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밤에 일어나는 야간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응급처치만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오늘 생긴 대로 건강톡톡, 가슴 통증 가운데서도 야간 가슴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도 다양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야간의 가슴의 통증입니다. 야간의 가슴의 통증. 가슴의 통증이 오는데 야간에 더 심하더라. 근데 여기서 야간의 가슴 통증이라는 것은 낮에 가슴의 통증도 굉장히 사람들이 위험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특히 잠자다가 야간에 가슴에 통증이 온다면 이거는 공포에 떨 수도 있고 내가 금방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밤중에 어디를 가나?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간의 통증이, 가슴의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의학에서 정확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주면 잘 치료될 수가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가슴의 통증이 올 경우 야간에 오느냐, 낮에 그러냐, 또는 야간이나 낮이나 동시에 다 두 군데 다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간 가슴의 통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밤에 나타나는 가슴의 통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을 식자입니다. 자, 식심통이 왜 야간에 나타나느냐? 이것은 저녁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저녁을 많이 들어. 그러면 두복열이라고 그래서 두복열이라고 그래서 열이 나요. 어디에서? 배에서 열이 나요. 그래서 저녁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배꼬리가 크고 밤에 잠잘 때 보면 배를 이렇게 까 뒤집고 코를 드렁드렁 고르면서 잡니다. 그런 사람들이 식심통이 잘 나타나요. 그런데 그 식심통이 이 두복열이 밤에 열이 나기 때문에 야간에 가슴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그 점심은 조금 먹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식구들과 둘러앉아서 제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침을 많이 드는 게 건강할까요? 저녁을 많이 드는 게 건강할까요? 그러면 알아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쓱 웃으면서 아침을 많이 드는 것이죠. 아니,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해치는 행위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녁에
가슴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식심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먹을 식자입니다. 이 식심통은 대개 보면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들이 식심통이 잘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씹어먹는 걸 좋아하죠. 입이 발달된 사람은 씹어먹는 걸 좋아해요. 입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은 어때요? 엉덩이도 크고 가슴이 발달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식심통이 오는데 이게 야간에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자는 모습을 내가 아주 리얼하게 얘기했는데 웃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배란간 심장이 덜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적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특히 살이 찐 분들, 가슴이 큰 사람들, 배꼽레가 큰 사람들은 저녁을 철저하게 적게 잡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심통, 이건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코가 위주로 생긴 사람이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여성도 입술이 두툼한 사람보다 코가 오똑하게 생긴 사람이 한 잔 꺾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시는 걸 좋아해. 이런 사람 주스 마시는 거. 이렇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음심통이 오는데 이게 밤에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음심통이라는 게 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면서 가슴에 통증이. 그 다음에 담화에 의한 심통이 있는데 아주 미인형으로 생겼어. 코가 오똑하게 생겼어. 까마잡잡하게. 정말 미인이죠. 그런데 맨날 머리가 아프다 그래. 가슴이 아프다 그래. 근데 밤에 자다가 가슴이 아프다 그래. 담화에 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혈이라는 것은 바로 낮보다 밤에 더 심하죠. 그래서 어혈 위완통, 위완통. 밤에 가슴에 통증이 어혈 위완통. 이렇게 가슴의 통증의 원인은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의 통증을 치료할 때는 식심통에 의해서 저녁을 많이 먹어서 왔다 그러면 평이산을 써요. 근데 간혹 감이 육군자탕이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뱃속에 거지가 들었는데 이 뱃속에 거지가 밤이 되면 더 난리를 쳐. 그래서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깨서 또 먹고 자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감이 육군자탕이라는 걸 써서 뱃속에 거지를 잡아야 돼. 그걸 식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가슴의 통증이 밤에 안 나타나요. 밤에 가슴의 통증이 이 식적에서 오는 경우에 검사에서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령사는 음심통에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것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시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그 흡수가 안 돼서 물사마귀도 나고 티눈도 생기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 낮에보다 밤에 더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때 이제 오령사는 감이진탕은 담음, 이진탕 가암바는 담화. 그다음에 오적사는 바로 어혈 위완통에 어혈에 의해서 어혈이라는 것은 타박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유산 후에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오는 경우에 오적선을 써요. 이 어혈 위완통에 의해서 가슴에 통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야간의 가슴의 통증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또 야간에 가슴에 통증이 와서 가서 검사를 해보면
별걸 다 해겠죠. 해보면 원인이 안 나와요. 근데 환자는 계속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한의학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야간 가슴의 통증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야간 가슴의 통증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들었지만 밤에 잘 때 갑자기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만큼 또 공포스러운 것도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슴의 통증. 이 가슴이라는 것을 우리가 흉격이라고 그러잖아요. 흉부 이러잖아요. 이 흉이라는 게 흉측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슴의 통증은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통증이 낮에도 사실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증상이 아니지만 밤에 자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은 반드시 빨리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여성은 64세의 여성인데 이 여성이 밤에 자다가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게 오래됐는데 이게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원했습니다. 너무 가슴에 통증이 밤에 와서 각종 검사를 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긴 모습을 보고 나타난 증상을 보고 오령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가슴의 통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여성은 이 오령산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약을 먹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 약을 대다 마른 거 아니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약을 드시러 왔어요. 가슴의 통증을 치료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가슴의 통증을 치료하러 왔는데 너무 약이 묽어서 약 같지 않아서 자기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면서 약을 들었는데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오령산이라는 한약이 가슴 통증을 완화하는 한약인가요? 네, 사실 가슴의 통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일부 가슴의 통증이 있을 때 쓸 수도 있는 약입니다. 근데 이 오령산이라는 약은 굉장히 맑아요. 네, 그래서 오해를 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사실은 오령산 그러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갈 때 방광이 약할 때 쓰는 약이지 사실은 심장에 대한 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의학에는 음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자가 뭐냐면 마실 음자예요. 마시면 어디로 나가요? 소변으로 방광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방광이 좋지 않을 때 오령산을 쓰는데 이 음심통, 말하자면 마시는 것이 흡수가 잘 안 되고 이것이 가슴의 통증을 유발할 때 이 통증을 음심통이라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아주 명약입니다. 그러면 이 음심통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아요. 음심통, 음은 마실 음자입니다. 마시는 것이 흡수가 되지 않고 마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흡수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사마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물사마귀가 전신에 생긴다고 그래요. 물방울처럼. 그게 뭐예요?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흡수가 안 되면 물사마귀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가슴의 통증도 나타나요. 그래 이 오령산이라는 약을 쓰면 바로 가슴의 통증이 치료되고 물사마귀 전신에 생긴 것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낙엽 떨어지듯이. 그래서
이런 음심통은 대개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냐면 코가 위주로 생긴 사람한테 잘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박사님의 말씀은 씹어먹는 게 잘 되지 않아서 가슴에 통증이 나타났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씹어 먹는 것이 잘못돼서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뭐라냐? 이것은 대개 입술이 두툼한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을 식심통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입이 위주로 생긴 게 원칙이죠. 그래서 여성한테 이 식심통이 잘 나타나는데요. 남성 중에서도 입술이 위주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환자가 호소했던 가슴 통증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네요. 네, 환자가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 이상하게 낮에도 뜨끔뜨끔하면서 가슴에 통증이 오지만 밤에 잠잘 때면 유난히 더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워서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도 않고요. 근데 몹시 놀란 후에 가슴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메스껍고 앉아있지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뛰면서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급하면서 소변이 맑은 물처럼 묽게 나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증상이 이렇게 다양한데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한의사에 의하면 환자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대변이나 소변에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는 것이 한의학의 큰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치료를 한 건데요. 이 환자는 밤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주소증이지만 소변이 자주 마렵고 급하면서 소변이 맑은 물처럼 유난히 묽게 나오고 이런 소변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원칙하에 음심통의 명처방인 오룡산을 투여한 것인데 전신에 여러 가지 불편함까지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환자의 맥도 궁금하네요. 맥은 76, 77로 울체된 맥이 나왔는데 이것은 의미 있는 맥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울체돼서 병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치료 결과 궁금합니다. 네, 오룡산을 한제 투여한 결과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는데 특히 입마름, 밤에 가슴의 통증 이런 것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불안하고 가슴이 뛰던 공포심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으로 가슴 통증이 치료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사실은 한의학으로 치료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의학의 치료 대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효과가 좋아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의학의 원리를 믿고 그대로 따른 것이 이렇게 훌륭한 치료 효과가 났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눈동자가 빛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영화 제목 같습니다. 눈동자가 빛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대충 알 수가 있죠. 근데 눈동자가 흐리멍덩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눈동자가 유난히 빛나는 사람이 있죠. 눈동자가 유난히 빛나는 사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유난히 눈동자가 빛나는 사람은 노화가 심한 겁니다. 노화. 노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자꾸 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이번엔 눈동자가 힘이 없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방송용으로 적당치 않아서 안 해요. 애가 왔는데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든든하게 생겼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주 든든하게 생겼어요. 듬직하게. 남자답게. 그런데 눈동자를 보니까 개심치레해. 금방 졸린 눈 같아. 금방 잠잘 것 같아. 흐리멍덩해. 빛이 안 나. 그건 뭐냐? 기가 허한 거예요. 기가 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자꾸 배가 살이 찌고 생식기는 자꾸 쭈그러 들어가요. 기가 허한 거예요. 그게. 기가 너무 왕성하고 기가 세면 어떠냐면 살이 안 쪄요. 거기다가 눈동자까지 빛이 나면 노화. 화를 잘 내. 싸우기를 뭐든지 그냥 뭐만 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우려고 그래. 다투려고 그래. 아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눈동자가 빛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진단에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약을 들 때는 조금 반짝하고 증상이 없어지는 듯한데 약기운 떨어지면 도로 그래요. 그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눈동자가 빛나느냐 아니냐를 보고 그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근본적으로 재발 없이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눈동자가 빛나는 아이의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이런 뜻입니다. 눈은 간과 연관돼요. 아까 눈꺼풀은 비위와 연관된다고 그랬죠. 근데 눈은 간의 구멍이에요. 간의 구멍. 구멍이라는 것은 간의 기운이 들락날락하고 간의 기운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간기가 허하면 두려움이 많고 간기가 실하면 노화가 성해서 화를 잘 내고 싸우기를 잘해요. 너무 깔끔을 떨어요. 이 문고리를 만지는데도 문고리가 더럽다고 손수건으로 닦고서 만져. 또 금방 세수하고 샤워하고 나왔는데도 밥 먹고 나서 또 샤워를 한다고 또 들어가.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애들 대개 보면 눈동자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살이 안 쪄 있습니다. 살이 바짝 말라 있어요. 대꼬챙이처럼. 그리고 피부는 파르스름해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싸우려고 그래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치고 대들어요. 이게 바로 눈의 상태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건데 바로 눈동자가 빛난다. 간장이 허하면 두려움이 많다. 간장이 허한 걸 어떻게 아느냐. 눈동자가 빛이 안 나. 개심실해. 화를 잘 내는 사람 중에는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여자 환자가 왔는데요. 정신과 약을 오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환자하고 말을 하면서 눈동자를 마주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빛이 나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간기가 실하니까 간기가 실한 거를 꺾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면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치료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소중한 우리의 눈은 바로 장구의 정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눈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의 상태를 보고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또 영이와 혼백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정신과 연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기가 허하면 눈동자가 개심치레하면 겁이 많은 거예요. 눈동자가 빛이 나면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신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귀신 진짜죠. 정신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애들 보면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그 빛나는 게 너무 지나치면 광증, 전증, 화 자꾸 내는 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건 안 좋은 거죠. 그러나 눈동자는 일단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흐리멍덩해서는 안 돼요. 그 알렉성 비염 대개 보면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눈까지 가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 근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는데 눈동자가 빛나느냐 아니냐 이걸 보고서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한의학적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가 부족해서. 왜? 이게 기예요. 코가. 이게 혈이고 기가 부족하면 코가 막히고 재채기하고 콧물이 흐르고 이러죠. 태양형, 족태양 방광이에요.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들리는 구미강알탕 쓰면 정말 알레르기성 비염이 너무 잘 나요. 간신부정, 하관이 빠졌어요.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한 거예요. 또는 근골형, 근육과 골로 위주로 된 단단하게 생긴 사람이죠. 살 안 찌는. 간기가 실함. 이건 눈동자가 빛나는 거예요. 눈동자가 빛나는 거예요. 대개 간기가 실한 애들이 운동도 잘하고 머리가 좋고 이래요. 근데 그게 과하면 신경질 내고 결벽증 같이 막 그냥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개 뭐에 빠지면 푹 빠지고 이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뒤로 자빠져 버려요. 안 해. 죽었다 깨어나도. 명문화세. 명문화세는 뭐야? 밑에 화력이 약하니까 코까지 영향을 미쳐서 비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은 원인이 많아. 이것만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이요. 한약으로 잘 치료돼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치료는 보증이기탕, 사군자탕. 이건 기가 허왔을 때. 태양형으로 생길 때는 구미강화탕, 강화충화탕. 간신이 허할 때는 신기환. 그 다음에 눈동자가 눈안이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노기가 상충됐을 때는 청간탕을 써요. 이걸 쓰면 희한하게요. 눈동자도 좋아지면서 비염도 좋아지면서 화내거나 싸우려고 그러는 것도 덜하고 인정스러워져요. 이런 애들이 되게 인정스러워요. 그리고 명문이 허하면 팔미환을 씁니다. 이와 같이 눈동자가 빛나는 것을 보고서도 그 어려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눈동자가 빛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였습니다. 눈동자가 빛나는 것을 흠으로 보아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한다. 듣기만 해도 정말 신기한데요. 네.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동자가 빛나는 것을 보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했다. 사실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사실 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있던 사례예요. 또 우리가 한의학에서 병을 진단할 때 눈동자가 빛나느냐, 눈동자가 흐릿하냐, 또 유난히 빛나느냐에 따라서 병의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7살 먹은 남자아이인데요. 어려서부터 알릭성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런저런 치료를 하고 이것저것을 먹어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알릭성 비염 증상뿐만 아니라 밥도 잘 안 먹고 배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소화장애, 뭐 체했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배 아프다고 그러는 경우 체에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원인에서 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토할 것 같다는 소리도 자주 하고 특징적인 것은 아이들이 놀다 보면 다툴 수도 있는데 유난히 이 아이는 다른 애들과 다툼이 많고 큰 싸움으로 번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말할 때 살펴보니까 유난히 눈동자가 빛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 눈동자가 유난히 빛나는 것은 노기가 상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기라는 것은 화를 잘 내는 거. 화를 내니까 싸움이 되죠. 그래서 친구들과 자주 다퉜던 것입니다. 네, 여러 증상들 가운데서도 눈동자가 빛난다는 것을 보고 박사님께서 원인을 찾으셨습니다. 네, 눈동자가 빛나는 것을 보고 뭐 어떻게 병의 원인을 찾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사실 한의학에서는 눈동자가 흐리멍덩하게 좋지 않은 경우, 또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경우, 또 유난히 빛나다 못해 조금 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진단을 할 경우, 또 여성의 병을 진단할 경우 눈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눈은 간과 연관되는데요. 눈동자가 유난히 빛난다면 간기가 성하기 때문에 노화가 상충돼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증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아이도 친구들 간에 싸움이 잦다고 그랬고 잦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싸움을 하고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볼 때 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눈 상태를 의해서 노기가 상충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간이 실에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도 간이 실에서 온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어린이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마른 체질이고 입술이 붉으면서 맥이 담에 떨어져서 자음 강화탕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조금 좋아지는 듯한 이런 효과는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구미강을탕과 보비탕을 투여했을 때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은 저는 많은 역할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유난히 빛이 나고 친구들과 다툼이 많고 복진상에 좌측에 동기가 있고 또 배 아프다는 소리를 잘하고 해서 간이 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으로 보고 청간탕이라는 것을 투여했습니다. 네, 이 청간탕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청간탕을 투여한 후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첫째, 토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콧물이 그렇게 심하고 재채기 심하고 코막힘도 심했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 애가 결벽증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자주 씻던 이런 현상이 좋아졌으며 화를 덜 내고 다툼이 덜해졌다고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성격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엄마가 좋아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팔팔한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길동에서 고현주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박사님의 방송을 보다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꿈을 정말 자주 꿉니다. 거의 매일 꿈을 꾸는 편인데요. 잠에서 깨면 생생한 꿈도 있고 금세 기억나지 않는 꿈도 있어요. 그런데 꿈도 한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꿈은 왜 꾸는 것인지, 꿈을 자주 꾸면 건강에 안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꿈을 자주 꾸신다는 40대 주부님이신데요. 저도 꿈을 좀 평소에 자주 꾸는데 정말 한의학적으로 꿈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가요? 네, 아나운서도 꿈을 자주 꾼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꿈이 여드름과 연관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 꿈 때문에 많이 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생리통, 그 다음에 위통, 이런 것이 다 여드름과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연관될 수가 있느냐? 꿈이라는 것은 심장과 연관됩니다. 심장과. 심장이라는 건 뭐냐면 화입니다. 화. 너무 깨끗하고 맑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꿈을 많이 꿉니다. 착하고 맑고 깨끗해.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달달달 볶는 거예요. 왜? 차를 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밤이 되면 깊은 잠을 못 자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졸면서도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졸면서도. 그래서 자기는 꿈을 너무 많이 꾸어서 잔 것 같지 않다. 이건 분명히 병이기 때문에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대개 나타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드름처럼 뾰루지 같은 게 잘 올라와요. 또 위통이 잘 나타나요. 또 가슴의 통증이 잘 나타나요. 가슴이 불안하고 가슴이 뛰는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고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바로 손발의 땀과 겨드랑이의 땀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냉에 연관되고 하열과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냉도 그냥 나오는 냉이 아니라 오색대야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색대야는 특징이 있습니다. 냉이 대개 투명하거나 약간 흰색으로 나오거나 이런데 오색대야는 오이직 썩은 것 같은 또는 핏덩어리 같은 이런 것이 색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색대야라고 그러는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하열, 생리가 아닐 때 하열도 많이 하고 오색대야도 잘 나타나고 혓바늘이 돋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화에 의해서 또는 심기가 호에서 나타내는 이 꿈은 반드시 치료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더라도 이 꿈을 위주로 치료해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꿈은 한의학에서 여러 가지 호소하는 그러한 증상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의학에는 꿈을 위주로 해서 치료하는데 그래서 한의학에 가면 의사의 어떤 문에 가면 나오냐 몽이라는 데 있어요. 몽이라는 그런 문에 가면 이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심기가 허하면 바로 이끼 안신탕, 또는 사려고 하다가 심하면 귀비탕, 또는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그러면 긴장을 많이 하면 자음건미탕, 이런 약들로서 심장 기운을 좋게 해주면 꿈꾸는 것도 훨씬 덜하고, 꿈을 꾸더라도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개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좀 덜 꾸려면 어떻게 자는 게 건강한 잠이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새우잠이에요. 새우잠을 자야 바로 자면서 방구를 붕붕 끼면서 심장에 부담이 안 가는 겁니다. 마른 사람은 좀 괜찮아요, 똑바로 자도. 그런데 뚱뚱한 사람, 백고래가 큰 사람, 엉덩이가 큰 사람이 똑바로 자면 심장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방구가 안 나가니까. 예, 항문이 막혀가지고. 그런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자면 바로 방구가 붕붕 나서 심장이 부담이 안 가요. 그렇게 되면 꿈도 확실히 덜 꾸어집니다. 그래서 꿈은 한의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꿈을 꾸는 것은 심장과 연관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꿈이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집신법이라고 해서 치아를 마주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게 좋은데, 나에 맞는 방향으로 앉아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음력으로 5월생이면 정남향으로 앉아서 해야 됩니다. 음력으로 11월생이면 정북향을 보고 앉아서 집신법을 해야 됩니다. 음력으로 8월생이면 서향을 보고 앉아서 해야 됩니다. 음력으로 2월생이면 동쪽을 보고 앉아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정자를 하고 앉아서 치아를 마주치는 겁니다. 가볍게 마주치면 바로 심장이 안정돼서 꿈꾸는 것도 훨씬 덜하고 심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치아를, 요게 집신법이에요. 정신을 모은다. 심장을 안정시킨다. 요거를 몇 번을 하느냐 하면 36번을 합니다. 그런데 세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과 같이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고현주님, 네, 꿈 덜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야간 가슴의 통증, 그리고 눈동자가 빛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